약을 잘 사용하면 명약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독약이 됩니다. 수면제, 이것만은 알고 먹자. 하이멜.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수면제와 수면유도제 등 여러가지 약물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면장애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과 그리고 잠을 자는데 자꾸 반복해서 깨거나 아침 기상시간이 빨리 깨어나는 수면 유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불면증과 같이 입면이 어려운 환자분들 경우 수면에 도움되는 모든 좋은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쉽게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 약을 찾게 되는 거죠. 보통 1시간 내로만 잠이 든다면 나는 그래도 건강한 편이구나 라고 안심을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이 불면증이라는 것은 1시간 이상 2시간, 3시간 지나도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불면증으로 약을 찾게 될 때 어떤 약물이 있는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면을 유도하는 데 잘 작용하는 약이 있고 잠을 유지를 하는데 잘 작용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유도제는 잠을 잘 자게 유도를 하는 약들이 수면 유도제다 이렇게 하시면 수면제를 좀 구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수면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OTC 수면제라고 하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수면 유도제입니다.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은 항히스타민 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항히스타민 작용으로 졸리움이 있을 수 있는 성분들, 이 성분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수면 유도제라고 하는 겁니다. 수면을 위해서는 각성이 떨어져야 되는데 각성에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히스타민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히스타민 작용을 억제하는 항히스타민 효과가 있는 성분이 잠을 자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이죠. 수면제 종류에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 있습니다. 이 항불안제로 알려져 있는 벤조디아제핀에는 작용 시간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짧은 시간 내에 강력한 작용을 하는 것은 좀 더 수면에 효과가 있는 약물로서 분류를 하고 작용 시간이 좀 더 긴 약은 항불안제 효과로서 불안장애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작용 시간이 많이 긴 약은 수면 유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불안제지만 수면 유도제라고 불릴 수 있는 약이 트리아졸람이라고 할시온이나 졸민으로 처방되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 트리아졸람은 작용 시간이 짧아서 수면 유도를 하는 입면 효과가 강해서 수면 유도제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항불안제로 분류가 되어 있는 작용 시간이 중간 정도로 좀 긴 약 중에서는 아티반이라고 하는 로라제팜이 있고요. 그리고 자나팜이나 알프람이라고 얘기하는 자낙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아제팜이라고 하는 발륨 약이 있고 루나팜이나 콜로나제팜이라고 하는 리보트릴 약물이 있고 이 약물들은 다 항불안제에 속하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지만 이 약물들이 각기 작용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이 수면이 어떤가 불안이 어떤가에 따라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이 아닌 비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스틸록스, 졸피뎀이 포함되어 있죠. S조피클론이라는 약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졸피뎀 역시 입면에 작용하는 수면 유도 효과가 강력한 약이죠. 그래서 보통 수면제의 대명사로서 졸피뎀이라는 약물이 흔히 얘기가 나오는 수면제에 속하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꼭 빠뜨리지 않는 약물 중에 하나가 항우울제입니다.
근데 내가 우울증이 없는데 왜 수면에 문제만 있는데 왜 항우울제를 쓸까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수면제의 부작용이나 꼭 수면제가 필요한지 사항을 보고 수면제보다 좀 더 안전한 항우울제로서 수면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수면제 처방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고 더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불면증이 잘 낫지 않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것이 또 항정신병 약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쿠에타핀이라고 하는 항정신병 약물이 있죠.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정신병 약물까지 먹는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쿠에타핀 약물의 아주 저용량을 쓸 때는 수면에 도움이 많이 되고 좀 중간 정도의 용량 200에서 600mg 정도를 쓸 때는 항울 효과가 많은 약물이고 600mg에서 800mg 이상 고용량을 썼을 때 정신병을 치료하는 항정신병 효과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불면증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처방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죠. 멜라토닌입니다. 나이가 들에 따라서 멜라토닌 수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멜라토닌을 보충을 하는 것이 수면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만들어졌고 그걸로써 수면에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처방되는 멜라토닌하고 외국에서 사용되는 멜라토닌하고는 작용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멜라토닌 처방정으로서 서서히 분비가 돼서 작용하는 약물이고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구할 수 있는 멜라토닌은 복용을 했을 때 바로 작용이 나오는 속발형에 해당되는 것이죠. 수면제 또는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게 되었을 때 꼭 주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겠죠. 약국에서 구입하는 수면유도제가 있죠. 그 약물은 항히스타민 효과가 있는 성분의 약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수면유도제로 되어 있는 항히스타민 제제들은 방광기가 조금 길어서 작용시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완전히 개운하게 깨지지가 않고 멍하거나 졸리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롱하거나 각성이 빨리 되지 않아서 잠이 덜 깬 듯한 이런 부작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용량을 낮추든지 아니면 이 항히스타민 제제를 다른 약물로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벤조다이제핀 계열의 졸피뎀과 할시오는 워낙 약효가 좋기 때문에 많이 처방되어지는 약물입니다. 또한 부작용과 같은 사례들이 좀 나타나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작용들 중에 하나가 다음날 일어났을 때 전날에 자기 전에 기억이 약 한 30분 정도 나지 않는 현상의 기억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본인은 모르지만 그 기억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내가 전화기로서 전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전화를 하고 대화를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냉장고를 열어서 음식물을 꺼내서 요리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먹다가 그대로 잠이 들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그렇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작용이 났을 때는 약물의 용량을 좀 더 감량해서 복용한다든지 아니면 약 자체를 다른 약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졸피뎀이나 할시온이나 둘 다 이러한 부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고 졸피뎀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할시온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의 개개인마다 특성에 따라서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수면제 현명하게 먹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약효가 느리더라도
습관성이 적은 약물부터 천천히 시작을 한다. 수면제라는 것은 빨리 먹고 금방 자야지만 효과가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빨리 증상을 좋아지니까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효과가 강하고 충분히 나에게 좋은 약이다 생각되는 것이 빨리 선택되어지면 그 약물에 대한 의존도라든지 습관성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수면이 빨리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부작용이 적은 아주 약한 약물부터 서서히 복용을 하면서 치료를 해간다. 천천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처방받은 대로 복용하고 걱정을 내려놓는다. 약이 바뀔 수도 있고 약의 용량이 좀 올라가서 충분히 이 불면증이 치료가 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나의 어떤 불면증의 증상을 치료하는데 어느 정도의 용량과 어느 정도의 약물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을 복용하는 데 있어서 처방되어지는 시간도 지켜주셔야 되고, 처방된 시간보다 더 자주 먹거나 더 많이 복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세 번째, 수면에 좋은 습관을 가진다. 수면에 도움되지 않는 생활은 어떤 것이 있는가 늘 찾아보시고 그 사항을 조금씩 개선하고 수면에 더 도움되는 방향으로 주변을 정리를 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키시면서 수면제를 복용한다면 수면제에 대해서 충분히 부작용 없이 자신의 불면증을 잘 치료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